찬물로 막 얼굴을 닦아주고 뭐 발을 주무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뇌혈관 전문의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고 한 대학병원에서 부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뇌졸중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 뇌혈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선천적인 뇌혈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후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광범위적으로 보면은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경색과 뇌출혈을 얘기를 합니다. 혈관이 파열돼서 터지는 게 뇌출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이 어느 부분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류가 가지 않는 게 뇌경색이 되는 거죠. 두 개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뇌 신경세포들이 이제 망가지거나 죽거나 그렇게 돼서 기능 손실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출혈성 질환과 뇌경색 질환에 있어서 치료는 굉장히 응급으로 치료를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뇌혈관 질환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6명 중에 1명은 평생에 겪게 되는 통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흔합니다. 원인은 몇 가지로 저희가 크게 분류해요. 부정맥이 생겨서 그 안에서 혈전이 생겨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막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혈관, 이 경동맥이라든지 이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이라고 이런 부분에서 혈관에 이제 죽상 변화들이 이제 생겨서 터지면서 그 안에서 혈전 같은 게 조장이 되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올라가서 막아서 뇌경색이 생기거나, 또는 이런 굉장히 작은 혈관들에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소경색인데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다른 혈관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인 미상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일단은 심장에서 부정맥이 있거나 어떤 혈전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혈전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흡연이라든지, 피를 찐득찐득하게 점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 뭐 예를 들면은 동봉기에 일하신다고 물을 많이 안 드시면서 땡볕에서 계속 하면 탈수가 돼요. 몸이 탈수가 되니까 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혈전을 만드는 조작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은 눈이 깜빡깜빡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걷고 있는데 자꾸 한쪽을 이렇게 기우는데 다시 봤더니 또 괜찮아지고, 눈을 감고서 뒤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어지러움이라든지, 그러면은 일단 머리에 어떤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겨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생하면 가까운 뭐 이런 신경과 선생님이라든지 신경외과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타임은 환자가 굉장히 이제 어떤 응급실에 방문할 만큼 중증 뇌경색의 초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안내죠.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4시간 반, 그 다음에 기계적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시간까지도, 뭐 24시간까지도, 또 2시간 이내에 치료했는데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환자마다 다 다르지만 보편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 이래요. 손을 따고 찬물로 막 얼굴을 닦아주고 뭐 발을 주무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크게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막혀있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원인은 있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그러한 의식적인 부분에서 기도가 막힌다거나 산소 공급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그럴 때 약간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위에 내용물이 나올 때 넘어가지 않게 한다든지, 환자 움직이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심성을 갖는 거죠. 외과적인 수술, 그러니까 머리를 개도 열어서 수술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큰 미세 현미경을 봐서 직접 손으로 수술하는 그런 부분과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 중개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혈관 중개술을 시행함에 있어 갖고 그 두 가지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각각의 장단점을 그 상황에 맞게끔 적용시키면 어려운 질환의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두 방식을 접목을 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치료가 최근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상인데 환자가 왔어요. 이제 이러한 음압기로 쭉 빨았더니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